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추석 연휴가 참 깁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두나무 인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식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여기서 한번 두나무하고 네이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습니다. 시총에는 5조 되죠. 네이버가 75%, 미래에셋이 25%, 두나무 송시영 회장이 있죠? 15조입니다. 3배 정도 크죠. 주식 교환 비율은 이렇게 따지면은 3대1 예상입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그냥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이렇게 연결됩니다. 실질적 지배자 회사죠. 왜 인수하는 걸까요? 네이버는 두나무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 시장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네이버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거로 예상된 부분입니다. 그죠? 네이버가 하고 있는 사업, 검색 기관이었죠, 원래. AI, 여기다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시킵니다. 이 모두가 연결이 되는 거죠. 사업 영역이 크게 확대됩니다. 근데 네이버가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 두나무 이렇게 연결됩니다. 얘는 자회사고 얘는 손자회사죠.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네이버가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는데 두나무하고 둘이 합칩니다. 합병을 하죠. 나중에 나스닥으로 간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분리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그 다음에 두나무, 이 구조가 가장 좋죠. 지배구조 이렇게 만들어내면 자회사 모멘텀을 위해서 주가는 가게 됩니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분리가 된다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네이버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해서 만들어지는 법인 주가는 폭등하겠죠. 나스닥까지 간다 그러는데 물론 네이버도 나쁘진 없습니다. 나쁘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분리 리스크.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주가가 지금 가다가 주춤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이 교환 비율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분리 리스크입니다. 과연 얘네들을 둘을 합쳐갖고 새로운 법인 하나 만든 다음에 분리를 시켜서 따로 법인을 만든다? 네이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주식 팔아야 되겠죠, 지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밑에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이거를 원하는 게 많겠죠. 네이버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이버 주식은 국민연금이 9% 갖고 있고 세계적인 자산에서도 블랙락 얘네가 6%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만났죠. 블랙락 회장. 우리나라에 뭐 34조를 투자한다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네이버 지분을 6%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블랙락 펀드 매니저라면 이거 여러분 만약에 분리를 한다? 어떻게 할까요? 주주한테 의견을 묻겠죠. 매수 청구권 행사할 겁니다.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블랙락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을 원할 겁니다. 네이버 주가 가는 걸 원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떤 구조를 원할까요?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구조를 원할 겁니다. 합치더라도 밑에 두는 거 원하죠. 분리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 분리가 되면 주가 별로 가지 않습니다.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블랙락의 6% 지분입니다. 얘네들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핵심을 아셔야 돼요. 교환 비율도 중요하지만 블랙락이 과연 이 구조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얘를 합친 다음에 두나무랑 쪼개서 내보낼 건가 아니면은 그냥 기존적인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손주회사로 놔둘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블랙락은 어떤 걸 원한다? 이걸 원하겠죠. 왜냐면 이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6%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매수 청구권 행사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큰 혼란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이버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죠? 먼저 수급 동향 좀 볼까요?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 있죠. 지분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 샀다 팔았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의 매수는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호가, 시장가 매수, 매도도 고가 매도, 구간 매도, 근접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지금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밑에서 물량을 걷고 있어요. 10만 주 팔고 20만 주 사는 거죠. 주가가 주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의 매수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공매도입니다. 얘네들 계속 때렸는데 앞으로도 때리고 있습니다. 계속 때릴 겁니다. 380만 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공매도 세력들은 올라가면 낭패 보는 겁니다. 그죠? 올라가면 쇼커버하거나 스케줄을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밑으로 뺄라 그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국인들도 1단계 매수 하락을 원합니다. 싸게 사기 위해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저가 매수가 안 끝났고 공매도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렸는데 올라가면 안 되죠. 빠지길 원합니다. 둘이 반대일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합니다. 하락을 원한다는 얘기죠. 최근에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악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매집하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 리스크를 생각하겠죠. 공매도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생각하겠죠. 이것 때문에 일단은 걷긴 걷는데 썩게 걷고 있고 얘네들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리포트 안에 이 외국인들과 공매도 세력들의 전략 파악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가다 살짝 주춤하죠. 급등 나온 다음에 뺐다가 이렇게 보면은 상승 산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가가 많이 흔들립니다. 매수 세력들이 외국인들은 1단계 매수다. 하락을 원하고 있고 공매도 세력들 마찬가지죠. 때렸으니까 내려가길 원합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의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정도 다시 빠진다? 공매도가 개입되면 주가가 왜곡됩니다. 올라갔던 건 빠지고 빠진 건 올라옵니다. 여기서 저점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먼저 이슈 보시면은요. 최수현 대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판을 뒤집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사람인데 상당히 샤프하죠, 이 양반. 여기 나옵니다. 인수하는 이유.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과 블록체인 기술력.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노리는 겁니다.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 여기다 결합을 시키겠다는 거죠. 두나마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아시죠? 법정 앞에 연동을 시켰기 때문에 코인이긴 한데 변동성 굉장히 줄어듭니다. 안정적이죠. 이 기술을 네이버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나무가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술과 블록체인 관련 기술 이거를 네이버의 서비스에 결합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주나부 편입에 눈치 싸움 벌이고 있다. 제 밑에 나오죠. 바로 분리 리스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너지는 날 것 같은데 네이버 주주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쪼개내보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할 상장한다. 네이버는 그냥 닥쳤던 게 지분 쳐다보는 격이 됩니다. 제가 블랙란 얘기를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 주가 상승과는 관련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 법인 주가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교환비율 어떻게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그림을 통해서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시총이 3대1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 꼭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들도 꼭 그만큼 비율로 교환하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교환 비율. 그리고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장 큰 수혜주는 제가 보기엔 두나무입니다.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나스닥까지 간다? 두나무 주가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창업주 이혜진 이분은요. 지분을 늘린 게 아니고 지분을 계속 줄입니다. 왜 지분을 줄였을까요? 투자를 받은 거죠. 다른 데서. 본인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투자를 받은 다음에 M&A를 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분이죠. 보통 창업주들은 지분을 늘리게 되는데 이분은 줄였어요. 다른 지분을 받아서 투자가 들어오면서 M&A가 시작됐습니다. 사업 영역이 엄청나게 확대가 됐습니다. AI, 블록체인, 게임, 슈퍼 커넥티비티, 초연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간다는 얘기죠. 일단 네이버 보시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두나무 합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분리 리스크.
이게 변수입니다. 두 번째, 네이버 주주들. 이걸 꺼리겠죠. 여기는 블랙락도 있다는 거. 6% 지분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시냐. 3대 1이 될 것이냐. 빨리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나무는 최고가를 찍고 있죠. 최고 수혜주가 될 겁니다. 아울러서 이해진 창업주. 본인 지분 가치를 희석을 시킵니다. 왜? 다른 데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뭐를 했다?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M&A. 그래서 블록체인, AI,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구조입니다. 자회사, 손자회사.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합병시키고 나스닥으로 간다. 좋긴 한데 얘는 뭐가 됩니까? 말 그대로 세대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락의 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네이버 보시면은요. 요거 보면 나오는데 네이버 관련해서 지분 관계. 국민연금이 거의 9% 되죠. 블랙락이 6% 갖고 있습니다. 얘네 지분. 국민연금 뭐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블랙락이 문제입니다. 6%. 국민연금은 굉장히 장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매수 청구 행사하지 않고 그냥 둘 것 같은데 블랙락은 세계 최대 자산 회사입니다. 6% 지분 수익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병해서 분리한다? 100% 매수 청구권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일봉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깐 주봉 보시면은 저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급등 한번 나오고 다시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빠지고 추세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여기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 그죠? 찍고 빠집니다. 공매도가 개입됐기 때문에. 빠졌을 때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급등이 나왔다? 공매도가 개입되겠죠. 이때는 고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 50% 비중 팔았다 다시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개입되면 여러분 주가가 심하게 왜곡이 됩니다. 예전에 에코프로가 그랬어요. 2023년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기관 외국인들이 때렸다가 숏 커버 나중에 안 되니까 스퀴즈로 바꿨습니다. 시장가로 산 거죠. 300% 올랐다 급락해 버립니다. 숏 스퀴즈 하나 하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반대 공매도가 나왔을 때 하락했다 다시 반등 나옵니다.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심하게 왜곡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만약에 스퀴즈가 나온다 공매도가 나온다 찍고 빠지고 얘는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중 50%를 사고 파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교환 비율이나 분리 리스크 때문에 급등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45만원대까지 갔다가 쉬고 다시 올라옵니다.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죠. 몇 년입니까 이게? 4년 정도 됩니다. 4년의 매집 기간 동안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3배에서 4배입니다. 주식은 대형주든 소형주든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상황에서 올라갑니다.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죠? 이게 차트를 잘 보시면은요 원형 바닥입니다. 원형 바닥 아니고 상승 3파가 나오는 중이에요. 상승 3파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많이 흔듭니다.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물량 털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중 50%를 팔았다가 다시 사는 매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다시 샀다가 팔 매매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급등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박 대표가 50% 비중의 매수 타점 리포트를 통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블랙락의 이 6% 지분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근데 박 대표가 중요한 자료 하나를 최근에 입수했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주간 정보회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강남 여의도에서 만나는데 사모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마스터 PB,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언론사 기자들 저희가 이 블랙락의 외국계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블록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 블록딜 보고서 물량을 누구한테 얼마에 넘길 것인가 매도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뭘 예상했다는 얘기죠?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구조를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가 나왔을 때 네이버 주가는 고가를 찍게 됩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블록딜 보고서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지분 관계 다시 보여드리면은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주가의 가장 치명적인 이유인데, 블랙락이 블록딜 보고서를 준비했다? 얘네들은 자회사 손자회사 구조로 가는 걸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자회사 손자회사.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해서 두나무를 합병해서 나스닥으로 간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수 청구 행사한다 그랬죠. 근데 블록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블록딜 보고서에 따라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네이버 블랙락 블록딜 이슈 대응 전략입니다. 뭔가 알고 제가 보기엔 만든 것 같아요. 블록딜을. 합병을 하더라도 분리는 안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예상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전략, 신호 포착,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물론 그 외의 시나리오, 외국인의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 어느 단계인지, 스키즈인지 쇼커버인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010-3158-8575 네이버하고 알로 보내시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네이버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네이버 관련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리고 합병 관련 소식이나 분리 관련 소식,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급등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 문자를 신호통을 통해서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보냈던 문자 샘플인데요. 010-3158-8575 문자로 네이버라고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휴가 끝나고 바로 하실 게 있어요. 배당주를 빨리 사야 됩니다. 선침해야 돼요. 2000년 후 고배당주 리스트, 기간 수익률, 핵심 종목, 탑픽 종목. 25년 동안 배당 시즌 6개월 동안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을 다 먹을 수 있던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제가 종목을 픽해놨어요. 3158-8575 문자를 배당이라 보내시면 리포터를 보내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1월이 되면 시세 차익은 포기해야 돼요. 주가 올라가니까 미리 10월에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문자 배당이라 보내시면 리포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관련 네이버 R입니다. 블랙락의 블록딜 보고서, 그리고 외국인과 구매 세력들의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타점 들어가 있고요.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네이버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를 통해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표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랙락이 갖고 있는 6% 지분,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얘네들은 자산 운용사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을 원합니다. 과연 얘네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블랙락 6%, 얘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렇게 손주 구조로 가는 겁니다. 손자 구조, 두나무 이 구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이버 주가가 최고치를 찍겠죠. 만약에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해서 분리시켜버리고 상장시켜버리면 나스닥에 네이버는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블록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거를 염두에 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 청구를 행사할 겁니다. 이런 모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타점, 그 다음에 블랙락의 블록딜 보고서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만들었고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로 네이버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를 통해서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보고서를 11월 달에 만드는데 10월에 만든 이유가 있죠. 10월이 짧기 때문에. 25년 동안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었던 종목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배당이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13일부터 바로 베팅 들어가셔야 돼요. 11월도 참 열리니까 11일날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석하는 주간 정보회가 있다고 그랬죠. 블랙락의 보고서를 입수한 매주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도 참석했습니다. 사모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영자 직원들, 마스터 PB, 중앙 언론사 기자들, 저희가 정보질 하나씩 만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A4 용지 한 장에서 2장. 세력의 수급이나 큰손의 움직임, 민감한 재료나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공유해 드릴 건데 영상을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은 못 듣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만 누리는 혜택이죠. 문자를 정보라 보내시면 됩니다. 선착순 300명한테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매주 월요일날 보내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바로 보내드릴게요. 신청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력의 수급, 큰손의 움직임, 미공개 이슈, 민감한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 안 된 것들입니다. 문자 정보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날 나갑니다. 고배당조 리포트도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매매하시고 네이버 R입니다. 블랙락의 블록딜 보고서, 여러가지 시나리오 타점, 외국인과 구매 세력들의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문자를 배당이라 보내시면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3번, 4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여러분 선착순인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최고급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력이 뭘 사는지, 큰손이 뭘 사고 파는지, 미공개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민감한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선착순입니다. 매주 월요일날 원래 보내드리는 건데 이번 주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정보라 보내시면 되고요. 일단 네이버, 아까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시나리오, 자회사, 손자회사 가는 시나리오, 그죠? 두 회사를 합병을 시켜서 내보내겠다, 상장을 시키겠다, 나스닥에다가. 분리 리스크. 근데 이 리스크가 있는데 당연히 이것 따라 주가가 흔들릴 겁니다. 근데 블랙락은 블록딜 보고서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원하는 거죠. 6% 지분, 합병 리스크, 분리 리스크.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매수 청구 행사합니다. 여러분, 이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시나리오, 자회사, 그다음에 손자회사로 가는 이슈, 이런 시나리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블랙락의 블록딜 보고서 확인해 보시고요. 리포트 안에 넣어놨으니까 리포트 안에 시나리오, 타점, 그리고 외국인과 구매 세력들의 전략. 아무래도 외국인이 정보가 빠르겠죠. 그리고 문자로 네이버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 벌써 11월 시작되면 늦습니다. 시세 차익은 볼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익을 다 먹을 수 있는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문자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 정보는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원래는 매주 월요일날 나갑니다. 이번에는 바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이 뭘 사는지 뭘 파는지, 큰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민감한 이슈가 재료가 있는지, A4 용지 한 장에서 두 장이지만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문자 정보 연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